이러시면 안 돼요, 회장님. 내 입에서는 분명 그렇게 말이 나왔지만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60년을 묵묵히 살아온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늘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 이제는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오늘은 제가 60 넘어서 겪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너무 오래 담아둔 채로 혼자 견디기엔 이제 벅차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 봅니다. 남편 병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커피 한 잔 해줘라는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데 돌아오는 건 텅 빈 침묵뿐이었죠. 더 큰 문제는 생계였어요. 병수 씨 병원비로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연금만으로는 대출 이자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들놈은 자기 살기도 바쁘다며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딸아이는 시집간 몸이라 눈치가 보인다고 하고 그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서 가정부 구함이라는 작은 쪽지를 봤어요. 급여가 다른 곳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보니 나이 많은 할머니 목소리로 강 회장님 댁이에요.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일만 제대로 하시면 문제 없어요라고 하시더군요. 첫 출근 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큰 저택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부자 동네에는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들어오세요. 묵직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키가 큰 할아버지가 정장 차림으로 서 계셨어요. 눈썹이 하얗게 센 것이 위험 있어 보였지만 얼굴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인수입니다. 72세고요. 인사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일하실 때 떠들지 마세요.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서재와 침실은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겨우 대답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까다로운 부자 할아버지려니 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신문을 보시는데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세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차만 계속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루에 5-6잔씩이나 말이에요.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됐으면 됐고요. 알아서 치워두세요. 이런 식으로 식사를 거르시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회장님, 식사를 안 하시면 몸에 안 좋으실 텐데요. 그러자 그분이 처음으로 제대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차가운 눈빛 속에 뭔가 서글픈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분도 저처럼 외로우신 분이구나. 일을 시작한 지 1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밤 늦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회장님이 혼자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마음이 짠해져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세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찬찬히 보니 차가 이미 식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앉아 계셨던 걸까요? 새로 차를 끓여 드릴까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로는 이런 쓸쓸함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거든요. 주방에 가서 따뜻한 꿀차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밤늦게 일해서 돌아오면 늘 끓여주던 차였어요. 작은 쟁반에 차와 함께 작은 과자 몇 개도 올려서 가져갔습니다. 회장님, 꿀차예요. 밤에 드시면 잠도 잘 오고 속도 편하세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는데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차갑기만 했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이 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잠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맛있네요.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차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끓여드릴게요. 밤에 잠 못 이루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먼저 말을 거시기도 하고 제가 끓여드린 차를 드시면서 오늘도 맛있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청소를 하다가 그분이 젊었을 때 사진들이 걸린 벽을 보게 됐는데 정말 멋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족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회장님, 예전에 정말 멋있으셨네요. 사진을 보며 말했더니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다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그저 혼자 살아가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혼자라니요. 자녀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자 그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요. 제 재산에만 관심 있지 저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예요. 그때 저는 왜 이분이 이렇게 외로워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더 쓸쓸한 거였겠죠.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시니까 좋으시잖아요. 저는 아들이 있어도 연락 한 번 안 와요. 바쁘다고만 하고. 그런가요? 그분이 처음으로 제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동안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셨거든요. 남편분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그분이 조용히 제 손을 바라보시더군요. 힘드셨겠네요.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픈 일일 거예요. 그분 목소리에도 뭔가 아픈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회장님도 부인을 일찍 여의으셨더라고요. 그것도 20년 전의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우리 대화가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안부 정도 묻고 답하는 사이였는데 점점 서로의 속마음까지 이야기하게 됐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회장님이 식사도 전혀 안 하시고 서재에만 틀어박혀 계시더라고요. 저녁이 되어도 나오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 보니 그분이 책상에 엎드려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시더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이 집사람 기일이라서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저도 남편 기일 때마다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으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많이 그리우시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끔 옆에 있을 것만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일찍 일어났네 하고 말을 걸어올 것 같고 그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72세의 당당한 회장님이 그냥 아내를 그리워하는 외로운 남자로 보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여보, 커피 한 잔하고 부를 것 같아서 아직도 아침마다 2잔을 끓여놓고 있어요. 혼자 마시면서 울기도 하고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저는 혼자라는 게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줄 몰랐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둘 다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너무 나선 건 아닌가 싶어서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이 조용히 웃으시더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미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 앉아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젊은 시절 얘기도 하고 지금의 외로움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 편히 이야기한 게 언제였던가. 정말 오래됐네요. 회장님이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남편 없이는 누구하고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과는 왜 이렇게 편한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는 아닌 그런 묘한 감정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회장님이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제가 청소하는 동안 곁에서 지켜보시기도 하고 제가 끓여드린 차 맛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정희 씨, 오늘 끓인 차는 어제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똑같이 끓였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더 맛있어요. 아마 당신 손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치시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68세인 제가 설레다니 스스로도 웃겼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저녁을 드시고 나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드셨어요. 보통은 와인을 한 잔 정도만 하시는데 그날은 소주까지 드시더라고요. 회장님,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이요? 당신을 처음 본 날로부터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그런 날까지 기억하고 계셨다니. 그것도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신다니. 그런 걸 왜 기억하세요? 당신이 온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집에 있는 게 편하고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당신이 끓여주는 차 맛이 그렇게 좋은 줄 아세요? 그리고 당신이 청소해 놓은 집은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정말 신기해요. 회장님, 술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빼려고 했는데 그분이 꽉 잡고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정희 씨, 저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회장님, 들어주세요. 이 말 안 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설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국 그 말을 하시고 마시는 거예요. 68세 과부인 제게 72세 호라비인 분이 사랑한다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그냥 가정부고 회장님은 신분 같은 건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더군요. 술에 취했지만 눈은 진지했어요. 당신도 제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이렇게 저를 챙겨주지 않았을 거예요. 맞았어요.
저도 모르게 회장님을 그냥 고용주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회장님, 오늘은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내일 되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함부로 해본 적 있나요? 그분 말이 맞았어요. 평소에 정말 신중하고 과묵한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세계가 달라서 뭐가 어때요? 중요한 건 마음 아닌가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저도 그동안 회장님에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는 감정이었어요. 회장님, 대답해 주세요. 당신 마음은 어떤가요? 제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정희 씨,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아침이 기다려지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까지 고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회장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도 고백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당신도 저와 같은 마음인가요? 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알죠? 저희는 지금은 그런 걱정 말아요. 오늘 밤만은 그냥 우리 마음에 솔직해져요. 그날 밤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손을 잡고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몰랐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가져올지. 그 고백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고용주와 가정부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죠. 회장님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셔도 행복해 하셨고, 저도 그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희야. 회장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반말로 부르셨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해요. 72세와 68세, 이 나이에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행복했어요. 인수 씨,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 설레는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정희야,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할까? 산책이요? 혹시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한강공원 쪽으로 가면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결국 저희는 처음으로 함께 외출을 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는데 마치 20대 연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정희야,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저도요. 남편과 함께할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남편과는 편했다면 인수 씨와는 설레요. 이 나이에 설렌다는 게 우습지만 전혀 우습지 않아요. 저도 매일 당신 생각을 하면서 잠들어요. 그때 회장님이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공원에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정희야, 우리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결혼이요? 인수 씨, 그건 저 진지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면 함께 남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특히 자녀분들은. 회장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아이들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제 인생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제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중년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의 큰아들이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었죠. 민호야, 갑자기 왜? 회장님이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 남자분이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보여드리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슬쩍 봤는데 저희가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누가 찍은 걸까요? 이건 아버지가 가정부와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어서 사람을 시켰더니 아버지가 가정부와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어서 사람을 시켰더니 정말이네요. 그분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호야, 말 조심해. 그녀가 뭐요? 돈 때문에 접근한 게 뻔하지 않아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주방으로 피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피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 이런 여자한테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재산? 너희들도 결국 돈 얘기구나. 회장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 회장이 가정부랑 연애한다고 소문나면 회사는 어떻게 돼요? 회사는 너희들이 이미 맡아서 하고 있지 않나? 그래도 아버지는 명예회장이시잖아요. 이런 추잡하다고? 회장님 목소리가 크게 올라갔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래, 추잡해요. 70 넘은 늙은이가 가정부랑 손잡고 다니는 게 추잡하지 않고 뭐예요? 그때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주방에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정희 씨, 가지 마세요. 회장님이 저를 막으셨지만 그 아들분이 저를 매섭게 쏘아보더라고요. 당신이 정희 씨군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얼마나 받아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만해. 회장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평생 처음 보는 화난 모습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냐?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뭔 수작을 부렸는지 모르지만 수작이라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전 회장님을 진심으로. 진심? 웃기지 마세요. 가정부 주제에 무슨 진심이에요? 돈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두세요. 회장님이 제 앞을 가로막으셨어요. 민호야, 당장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결국 그 아들분이 나갔지만 나가면서 한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일주일 안에 저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가족으로 인정 안 하겠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저에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정희야, 미안해요. 민호가 그런 말을 해서. 괜찮아요. 저도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분의 큰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아빠,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엄마가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회장님의 딸 미영 씨도 오빠만큼이나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너희 엄마라면 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이게 행복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안 망신이 말이 아니에요.
그날 밤 회장님이 처음으로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정희야,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이기적인 것 같아서. 인수 씨, 사랑이 이기적인 건가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자꾸 한숨을 쉬셨어요. 다음 주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님 친구분들까지 찾아와서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수야, 자네 정신 좀 차리게. 이 나이에 가정부와 무슨. 그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친구들까지 등을 돌리니까 정말 외로워 보였어요. 인수 씨, 제가 떠날까요?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 인수 씨만 힘드실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마저 포기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돼버려.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어요. 팔짱 몸과 마음의 병,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회장님이 자주 두통을 호소하시기 시작했어요. 인수 씨, 병원에 가보세요. 요즘 너무 아픈 것 같아서 걱정돼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밤에 잠도 못 이루시고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침실에서 나오지 않으셔서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수 씨, 어디 아프세요?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회장님 자녀들이 나타났어요.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됐어요. 큰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하던데 그 스트레스가 다 당신 때문이에요. 민호야, 그만해. 회장님의 딸이 오빠를 말렸지만 눈빛은 똑같이 차갑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불면증을 앓고 계시네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저를 매섭게 쳐다봤어요. 나이를 고려하면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병실에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들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걱정해서 온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거든요. 일주일 후 회장님이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기력도 없고 자주 멍하니 있으시고. 인수 씨,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산책 안 하실래요? 됐어. 피곤해.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시던 제가 끓인 차도 잘 안 드시고 대화도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저 여자를 내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 저희도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수 없어요.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셨어요. 병원에서 나온 이후로는 처음으로 힘 있는 모습이었어요. 좋다. 그렇다면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하겠다. 아버지, 70평생 너희들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몇 년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정희 씨와 함께 살겠다. 자녀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녀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어. 하지만 그 선언 이후로 회장님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정희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을 잃으면서까지 당신을 지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분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대로 가면 회장님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십장 이별의 예고. 며칠 후 회장님이 다시 쓰러지셨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환자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자녀들도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는데. 제발,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를 생각하면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회장님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구나 싶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며칠 후 회장님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정희야, 와 있었구나. 네, 계속 여기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분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손에 힘이 없으셨어요. 인수 씨, 꼭 나으세요. 저희 약속했잖아요.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 지킬 수 있을까?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이분이 포기하고 계시는구나. 며칠 더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며칠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자녀들은 병실에 와 있었지만 저와는 말도 안 섞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멀리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밤 회장님이 간호사를 통해 저를 불렀어요. 잠깐만. 정희 씨와 얘기 좀. 자녀들이 못마땅해 했지만 회장님 의지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주었어요. 정희야, 이리 와. 제가 침대 곁에 앉으니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미안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거짓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였네. 인수 씨,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당신한테 더 심하게 할 거야.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걱정 말고 빨리 나으세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정희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새벽에 회장님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거든요. 인수 씨, 인수 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72세의 재벌회장 강인수,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그분이 그렇게 떠나셨어요. 장례식 준비가 시작됐지만 저는 참석할 수 없었어요. 자녀들이 단호하게 막았거든요. 당신은 오지 마세요. 아버지 마지막까지 망치고 싶어요? 제발, 마지막 인사만. 안 돼요. 당신이 오면 조문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저는 멀리서 장례식장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마지막까지 배웅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변호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고인이 당신에게 남기신 게 있습니다. 저한테요? 네. 유언장에 있어요. 변호사분이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회장님 친필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열어봤어요. 사랑하는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끓여주던 꿀차 맛, 당신이 웃을 때 눈가에 생기던 주름, 당신이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게 그리울 거예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사랑을 당당하게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해뒀습니다. 거기서 편히 사세요. 그리고 가끔 저를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인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 열쇠와 함께 주소가 적힌 종이도 있었어요.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그 집에 가보니 회장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가구들, 작은 정원, 그리고 주방에는 제가 늘 사용하던 차, 도구들까지 똑같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이 집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우리가 함께 마시던 차 한 잔씩은 마셔주세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꿀차를 2잔 우려서 한 잔은 제가 마시고 한 잔은 그분 자리에 놓아두었어요. 인수 씨, 오늘도 여기 계시죠? 혼자 중얼거리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미친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외로웠거든요. 몇 달이 지난 후 회장님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집까지 물려주셨다면서요? 네. 우리는 납득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좋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을 지킬 거예요. 인수 씨의 마지막 뜻이니까요. 다행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회장님이 생전에 합법적으로 처리해 두셨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저녁 2잔의 차를 우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던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잠겨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할머니,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제 곁에는 늘 누군가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회장님은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살아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희야, 잘 잤어? 하고 말을 걸어오실 것 같고 제가 차를 우리면 오늘도 맛있겠네 하고 웃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짧았지만 68세의 과부와 72세의 호라비가 진짜 사랑을 했으니까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자식들이 반대해도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도 저는 2잔의 차를 우릴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인수 씨, 오늘도 그리워요. 많이. 바람이 불면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도야, 정희야. 나도 많이 그리워. 이것이 저희의 사랑 이야기예요. 늦었지만 진짜였고 짧았지만 소중했던 황혼의 로맨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극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